개인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프로이트와 융, 소셜미디어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되게 잘 안 묻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저는 이 영화가 사랑에 관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폴이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폴이 1대1로 만난 사람들을 짚어보면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두 부부의 위치를 보면은 좀 이상해요. 아내는 침대 위에 올라와 있고요. 폴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내를 위로 향하고 있죠. 마치 바람이라도 핀 듯이 싹싹 비는 남자처럼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요. 재밌는 게, 좋아요, 구독. 드림 시나리오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고요. 아리에스터 제작입니다. 아리에스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유전, 미드소마, 보이즈 어프레이드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레드벨벳이 뮤직비디오가 하나 나왔는데, 저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거를 허가를 내준 건가? 뭐 SM이면 허가를 받았겠죠. 미드소마를 완전히 패러디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작품들도 메인 스트림에 올려놓는구나. 되게 신기하게 봤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레드벨벳과. 자, 원작이 있습니다. 드림 시나리오가. 원작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작품이 아니니까 모티브를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 원작 모티브를 좀 따온 것 같은데, 디스맨이라는 도시괴담을 모티브로 삼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디스맨 도시괴담이 뭐냐면은 2006년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이 한 환자가 꿈에서 등장하는 남자의 얼굴을 그립니다. 계속 이 남자가 나온다는 거야, 꿈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그려보세요 했더니만 그 남자의 얼굴을 딱 그린 거야. 근데 이 남자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계속 꿈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른 환자가 그 얼굴을 꿈에서 봤다는 거지. 그 그림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 봤어요, 꿈에서. 나도 이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좀 신기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꿈을 꾼다는 사람들한테 그 사진을 돌린 거야. 그랬더니만 어머나, 이 사람들도 다들 꿈에서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남자, 그래갖고 디스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도시괴담이 있는데, 이 괴담이 사실 알고 보니까 마케팅 회사의 마케팅의 일종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에서 스프라이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스맨이라고. 그것과 또 어떻게 다를 건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우 정한이의 디스맨? 세븐틴? 세븐틴도 디스맨을 이야기한 적 있었나? 아니면 패러디란 건가? 한번 찾아봐야겠네. 줄거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네. 자, 평범한 중산층 가정 폴이라는 사람인데, 폴은 대학 교수예요.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딸이 세 번째 이상한 꿈을 꿉니다. 뭐냐면은 아빠가 나오는 꿈이야. 아빠가 나와서 가만히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꿈이야. 그걸 들려주니까는 폴이, 왜 아빠가 계속 나올까? 아빠는 딸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폴이 이제 직장도 다니고 뭐 식당도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자꾸 기시감을 느껴. 저랑 아는 사이인가요? 당신 본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말들을 해. 데자뷰를 느끼는 거야.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왜 나를 자꾸 알아보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다가 어느 공연장에 갔다가 우연하게 예전에 사귀었던 클레어라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그 클레어가 하는 말이, 몇 주째 네 꿈을 꾸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꿈을 꾸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클레어가 이 글을, 이런 사건을 글로 써도 되겠냐 해가지고, 그래 올려라 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 클레어가 그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진 거지. 저도 꿨는데, 저도 꿨는데, 나돈데 하면서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메시지가 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략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뉴스에도 출연하게 되고 유명해지게 되고 학생들도 수강 신청을 막 하게 되고 딸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일도 점점 잘 풀리고, 또 부부 생활, 원래 부부 그 관계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부부 관계도 너무 잘 돼. 막 그냥 계속 상승 고성을 그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해지다 보니까 낯선 자도 침입하게 되고 막 폴을 죽여야겠다 막 이런 사람들 등장하게 되고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소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에이전시예요. 사람과 브랜드를 연결해서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 거야. 거기서 이제 폴을 보자 하고 만나게 된 거지. 폴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내고 싶어가지고 안단이 나 있던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난 이 회사가 소츠라는 회사가 내 꿈을 이뤄주겠구나 해가지고 만났는데 갑자기 스프라이트 얘기를 하네. 광고 얘기를 하네. 광고 찍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꿈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내 분야를 팔러 온 거지 내 꿈을 팔러 온 게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꿈이라는 거는. 막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소츠 직원인 몰리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한테 사실 나도 당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당신하고 아주 죽여주는 밤을 보낸 그런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우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랑 그런 것을 재현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내키진 않지만 한번 재현해 볼까요? 했는데 집에 갔어. 갔더니만 여자가 아이고 대담하게 나오네. 폴 이 아저씨를 보지 않고 남자로 보기 시작하네. 그래서 재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머. 그런데 이 폴이 방구를 끼게 되면서 관계가 잘 안 됩니다. 현실과 꿈은 다른 거야. 그때부터 갑자기 꿈에 나오는 이 폴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꿈꾸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폴을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수강 신청도 떨어지고 딸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상승 곡선을 그리던 게 아예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거야. 과연 이 폴의 결말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드림 시나리오 되겠습니다. 최근에 디스맨을 컨셉으로 뮤비를 찍었어요. 진짜로? 재밌겠는데? 한번 봐야겠는데? 요즘 영화 패러디가 되게 유행인가? 현대인의 강박을 잘 표현함. 현대인의 강박을 잘 표현함. 새로운 해석이네요. 드림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는 딱 절반으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중반까지는 상승 곡선, 중반부터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쭉 내려오는 정말 그런 영화예요. 딱 인생이 반으로 딱 접히는.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의 엄청난 변신을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바뀐 건지 아트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니콜라스 케이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정말 평범한 50대 60대 아저씨를 아주 기깔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상층 가정에 많이 먹고 회사 다니고 배 나온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이 머리도 진짜로 자른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리얼하잖아요. 정말 니콜라스 케이지는 변신의 귀재야. 호머 심슨 케이지. 불안이 투영된 꿈의 세계. 새로운 해석입니다. 역시 이래서 좋아. 저는 이 영화를 좀 다르게 봤는데 좀 이 영화도 다층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구적이죠. 영화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의식, 집단 무의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화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소셜미디어가 떠오른다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일약 스타덤에 오른 폴과 그 인플루언서의 말로를 보면은 현재 수많은 뜨고지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와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뭐 페이스북으로 또 이제 널리 알려지고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지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불안이 투영된 꿈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사랑에 관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 재밌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은 정형화된 것보다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독특한, 창의적인, 참신한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물론 이해 불가의 독특함은 망상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과 잘 조화가 된다면은 또 조화가 잘 되면 될수록 저는 취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럴 법해서 더 좋았고 영화임을 알면서도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 리뷰는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고 글이 안 써지는 거야. 글이 안 써져. 이야기거리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박 3일이 걸렸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영화들은 막 술술술 나오는데 어떤 영화들은 안 써지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제가 정신 분야나 심리 분야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로이트나 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통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운 것과 습득 그리고 체득한 것은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저는 이제 체화된 거를 바탕으로 대부분 얘기하는 편인데 배운 것과 습득한 것만으로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 쓰기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다가 검색을 하게 됐죠. 검색을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된 영화라서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신 분도 있으시고 심리학적으로도 그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쪽 분야는 그쪽 분들한테 맡길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잘 못하겠고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봤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안에 있는 단서들로만 이야기를 풀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에요. 오늘 제가 해석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드림 시나리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프로이트와 융, 소셜미디어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도통 모르겠더라고. 마지막 장면이 진짜 기이하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소셜미디어와 엔딩 그리고 심리학적 분석과 엔딩 되게 잘 안 묻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소재로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엔딩하고 이 엔딩이 뭐였냐면은 아내하고 데이트를 즐기고 남편이 공중으로 뜨는 거였어. 근데 그게 심리학적인 것과 소셜미디어와 아예 안 붙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영화를 진짜 여러 번 봤어요. 진짜 3번, 4번 막 봤는데 복귀하다 보니까는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궤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궤변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사랑의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관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폴이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폴이 1대1로 만난 사람들을 짚어보면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요까진 생각 못했을 거야. 첫 번째로는 논문에 실어줄 것을 부탁하면서 만난 쉴라라는 여성이 있어. 요소 여성이죠.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자기가 사귀었던 클레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츠 회사 직원, 그러니까 가깝게 완전히 그 뭔가 행위까지 했던 몰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다 1대1로 만난 여성들이었어. 그리고 이들이 아니더라도 집안에는 2딸과 아내가 있었죠. 그 여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강의를 하고 막 이럴 때도 남성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성들도 그때 막 좀 은근슬쩍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런 점을 하나 상기시켰고 단서 1입니다. 자, 두 번째. 공연장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클레어를 만나게 되고 아내가 질투하는 듯한 말을 꺼내요.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어디서 몰래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때 두 부부의 위치를 보면은 좀 이상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 아내는 침대 위에 올라와 있고요. 폴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내를 위로 향하고 있죠. 마치 바람이라도 핀 듯이 싹싹 비는 남자처럼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요. 재밌는 게 이 바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폴이 딱 일어서서 침대 위로 올라와서 앉습니다. 신기하죠? 딱 그 이야기가 진행될 때까지는 무릎을 꿇고 있다가 딱 이야기가 끝나니까 침대 위로 올라온다고. 자, 두 번째 단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단서. 폴이 계속 아내한테 자기 꿈을 꿨냐고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꿈을 꾸고 있는데 아내만 자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엔딩에 가서 폴이 기계로 이제 아내의 꿈에 들어가게 되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데이트를 즐기게 되죠. 요 사진이죠.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런 옷을 입고 데이트를 즐기는 그리고 뭐 그런 표현도 있었죠. 아내를 거기서 구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여기 해석이 되게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중후반까지는 이야기가 아주 매끄럽게 상승했다가 하강으로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노리오라는 그 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거든요. 입으로 피를 통한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게 되는데 잠깐 나왔다가 나가.
그리고 아내에게 포옹했다가 순간 이게 꿈이라고 딱 표현하고 사실은 앉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온다던가, 계속 꿈으로 들어가려는 폴의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막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들. 네, 어깨가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데이트했을 때 예전에는 그런 뽕 있는 마이들을 입었잖아.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꿈이 현실을 잠식하죠. 맞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섞여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단서들을 조각조각 붙여보면은 아,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이야기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단서, 만난 사람들이 다 여자였다. 처음에 쉴라 이 여자를 만날 때 쉴라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죠. 얘는, 이 여자는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는 여성이었고, 자기는 찌질하게 거기다 대고 내 이름을 좀 실어줘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캐릭터였죠.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장면을 봤을 때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레스토랑이 되게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좋은 장소에서 이 여자를 만난다라는 생각을 했어. 논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이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고급 식당에서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만난다? 그리고 바로 앞 장면에서 뭐였냐면은 아내가 그 여자와의 대화를 녹음해와라 라고 시킨 것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걸 좀 해석해보면은 폴이 이 무료한 일상에서 자극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아내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신라와 단둘이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녹음까지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녹음을 했다가 안 들려줬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찌질함을 숨기기 위해서도 있었겠지만 그 여자와의 대화를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 궁금했겠지. 근데 두 번째 만나는 여자도 클레어. 이 클레어도 그 전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바람 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너 혹시 바람 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 침대 장면. 또 폴이 은근히 클레어가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사귀었던 관계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였겠지? 했는데 이 여자는 꿈에서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몰리는 아예 접촉이 있었지. 이게 굉장히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쉴라는 외모가 너무 바뀌었다면서 막 몸서리를 치죠. 그리고 이 남자가 굉장히 찌질해졌다는 표현을 하고, 남자 외모를 막 이상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사귀었던 사이고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떠나던 사람, 그리고 몰리는 마음도 주고 몸도 주는 그런 여자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와 만나는 공간도 점점 좁아지죠. 처음에는 큰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동네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자취방으로 가게 되죠. 다 점진적이야. 만남이 다 점진적으로 커지거나 적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폴은 뭔가 이 여자와의 만남에서 뭔가 기대했던 것 같아. 그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외모적이든 실패로 돌아갔고, 반대로 아내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내하고 이 남자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일거리를 늘리거나 승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쯤에 딸 공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같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같이 있었던 인물. 남편이 아니라 이 남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뭘 뜻하겠어요? 아내도 바람을 폈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표현이 된 건 아니야. 대사나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 건 아닌데, 이 남자가 왜 나왔겠어? 이 사람은 그냥 조연인데. 프로젝트도 어긋났고, 그런데 왜 여기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평범하게 살고 있던 폴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자극을 위해서 여자들을 만났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해요. 계속해서. 폴은 욕망을 드러내면서 점점 상승곡선을 그려나갔고 자극을 즐기게 되는데, 그의 내리막과 함께 가족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되고 나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바로 가족이구나. 다른 이의 꿈이 아닌 아내의 꿈에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아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게 바로 드림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내를 구하러 간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불길에 아내가 마녀처럼 이렇게 있고 거기를 구하러 가거든요. 이 장면이 뭐냐면은 얘랑 바람이 났어. 여기서의 구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이래야 엔딩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야. 내용상으로 맞잖아. 바람을 안 폈다고 하지만 정적으로는 바람을 폈고 육체적으로도 바람을 폈고 나중에 아내하고 따로 살게 되면서 헤어짐을 느끼게 됐고 아 내가 갈 곳은 아내였구나 라는 걸 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게 지금 이야기상으로 딱 맞아떨어지잖아. 엔딩을 딱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뭐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프로이트에 대한 자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영화만으로 딱 따졌을 때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게 제 해석입니다. 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 제가 2박 3일을 정말 밤새가면서 진짜 영화를 계속 복귀하면서 도대체가 뭘까 생각하면서 맞죠? 되게 간결하죠. 남편이 바람 폈어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여자를 계속 만나러 다닌 거야. 그니까 막 찌질한 표현을 계속 보여주긴 하는데 그 찌질한 표현을 자세히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은 아내가 남자를 정말 바람을 피나 안 피나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너무 이 영화가 어렵게 보지 않아도 된다. 막 꿈에 들어가고 꿈이 왜 이런 일이 펼쳐졌고 막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기보다 이게 되게 부각이 됐는데 사실은 남녀 사이를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 재밌게 다층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하고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장면이 진짜 해석이 아예 안 되더라고. 도대체 뭐야? 갑자기 무슨 기계로 무슨 꿈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걔가 죽어 있질 않나. 갑자기 얘가 새로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광고를 하고 이거 스프라이트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게 뭐지? 계속 이런 생각 났단 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은 영화가 달리 보인다. 달리 보이실 거예요. 아, 되게 오묘하게 잘 만들었구나. 두 이야기를 같이 진행을 시키는구나. 사랑 이야기를 같이 진행시키고 찌질한 이 세계관을 같이 진행을 시키는 게 와,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림 시나리오는 재밌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야기가 무슨 그런 기묘한 이야기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고요.